안녕하세요. 글로벌 셀러 창업연구소 이지수 강사입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는 이베이 피드백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베이 피드백은 간단하게 보시면 구매 후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적인 구매 후기는 상품에 대해서 이 상품이 좋다, 나쁘다, 뭐 배송이 빠르다, 나쁘다 정도의 간단한 이 상품에 대한 후기를 남기게 되어 있는데요. 이베이는 단순하게 이 상품에 대한 후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상품을 판매하는 이 셀러에 대한 후기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구매한 상품과 그 상품을 판매하는 셀러에 대한 종합평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베이 피드백은 단순하게 이 고객이 판매자에게 보내는 피드백만 포함된 게 아니라 이베이는 특이하게 이 판매자도 이제 구매자에게 피드백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쌍방 피드백 교환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물론 좀 한 가지 특이사항은 있습니다. 이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피드백을 줄 때는 뭐 이 셀러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평가 기준이 있어서 그 셀러를 평가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피드백을 줄 때 무조건 좋은 피드백만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바이어가 좋다라는 피드백만 주게끔 되어 있다라는 한계점이 있다라는 게 한 가지 특이사항이고요. 그리고 이제 피드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이 피드백의 평가 기준은 크게 봤을 때는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포지티브 피드백, 뉴트럴 피드백, 네거티브 피드백까지 해서 좋음, 보통, 나쁨 이렇게 세 가지 피드백 기준이 있고요. 여기서 세부 사항으로 이제 세부 평가 기준이 더 있습니다. 그 부분은 피드백 프로필을 보면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화면상에 띄워놓은 게 어떤 한 셀러의 피드백 프로필인데요. 보시면 이 화면 중앙 부분에 최근에 받은 피드백 숫자나 그다음에 세부 평가 기준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최근에 받은 피드백을 보면 아까 앞서서 보여드렸던 좋음, 보통, 나쁨, 이 포지티브, 뉴트럴, 네거티브 피드백을 한 달 동안 몇 개를 받았는지, 6개월에 몇 개를 받았는지, 그 다음에 12개월 동안 몇 개를 받았는지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최근 받은 피드백 숫자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DSR, 디테일드 셀러 레이팅이라고 해서 세부 평가 기준의 평가를 어떻게 받았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부 평가 기준을 잘 보시면 첫 번째 아이템 as described라고 해서 상품 설명과 본인이 받은 상품이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항목 커뮤니케이션에서는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셀러와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세 번째 쇼핑 타임은 배송 기간은 적절했는지, 그리고 네 번째 쇼핑 앤 핸들링 차지에서는 배송 비용은 적절했는지, 이렇게 네 가지 세부 항목에 대해서 고객이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단을 보시면 고객이 이 평가 외에 한 줄의 문구를 쓰게 되어 있는데요. 고객이 이 문구는 간단하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좋다, 나쁘다에 대한 한 줄 정도의 문구를 쓰는데 지금도 보면 트리플 A 플러스라고 남긴 고객이 두 고객이 있고 마지막을 보면 퍼펙트 핏, 뭐 베스트 shipping, 뭐 배송 빠르다, 상품 마음에 든다 정도의 문구를 적어주는 고객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은 판매자에게 이런 평가 기준을 통해 셀러에게 피드백을 남겨주게 되어 있는데요. 이 이베이에서 이 피드백은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드백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또 설명을 드리자면 이베이 피드백은 이 판매자의 신뢰도의 척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이 셀러한테 믿고 살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주는 기준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근데 여러분들이 국내 G마켓이나 옥션이나 11번가 이런 데서 구입을 하실 때는 이 셀러가 믿을 만한 사람인가 사실 고민해보고 사시지는 않을 거예요. 단순하게 이제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가격이 똑같은 상품인데 가격이 싸다라고 하면 그냥 바로 싼 제품을 사는 게 일반적이죠. 저도 역시 그렇게 구매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베이는 조금 다릅니다.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 이베이의 경우에는 셀러와 바이어의 국가가 다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사람이 한국 사람인 저한테 물건을 사기도 하고 혹은 뭐 중국이나 유럽 뭐 기타 여러 뭐 중동 등 여러 국가의 판매자들이 이베이닷컴에 물건을 올리고 있고 또 물건을 사는 사람도 미국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물건을 사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고객의 입장에서는 사실 약간 불안하기도 합니다. 혹시나 내가 물건을 샀는데 이상한 물건을 보내주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도 있고, 혹시나 사기를 당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이 있을 수도 있겠죠. 물론 이베이에서 그런 부분은 다 처리를 해주고 환불을 다 해주고 있지만, 워낙 국제 배송의 이제 배송 기간도 길기 때문에 그런 시간 낭비도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리고 사기를 당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베이에서는 고객들이 물건을 살 때 이 판매자가 믿을 만한 판매자인지 아닌지를 이 피드백 점수를 보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서 국내에도 사실 이베이와 비슷한 마켓이 있습니다. 정말 성향도 비슷하고 운영되는 것도 많이 비슷한 마켓이 하나가 있는데, 이베이가 가장 국내에서 비슷한 마켓은 바로 이 중고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중고나라에서 혹시 거래 경험이 있으셨다면 조금 더 이해가 좀 빠르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중고나라에서 물건을 사보기도 하고 이제 판매를 해보기도 했는데, 이제 사봤던 경험으로 보면 중고나라에서도 당연히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건, 저는 가격을 먼저 봤어요. 가격이 똑같은 제품인데 가격이 싼 거 위주로 많이 봤는데, 가끔 보다 보면 가격이 평균 가격보다 한 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올라와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 상품을 바로 사야겠다라기보다는 의심부터 먼저 하게 됩니다. 이 판매자가 혹시 사기꾼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고, 그래서 뭐 더치트나 이런 데 들어가서 이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의 전화번호로 검색을 해봐서 혹시 이전에 사기 건수가 있지 않았는지 확인을 해보고 하는데요. 이베이도 좀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중고나라랑 똑같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혹시나 뭐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이 판매자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피드백을 보고, 이전 거래 내역을 보면서 이 사람이 혹시 네거티브 피드백을 받은 게 있다면 왜 받았는지, 그 네거티브 피드백의 상세 문구로 확인하거나 하면서 이 판매자에 대한 신뢰도를 파악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 이베이의 피드백은 사실상 가격보다도 좀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저가 상품의 경우에는 이 피드백 의존도가 심하진 않지만, 고가의 상품일수록 이 피드백 점수를 좀 더 구매자들이 좀 더 많이 확인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베이는 어떻게 보면 가격도 중요하지만 피드백을 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피드백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피드백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베이에서 판매를 해야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계신다면, 가격도 중요하지만 이 이베이의 피드백 관리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이베이에 대한 좋은 정보 같이 공유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